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성윤리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가족 관계를 둘러싼 윤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결코 내용이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각 관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개념을 조금 정리해 두면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선 가족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를 배우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볼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형제 자매 간의 관계까지 살펴보면서 이 단원의 내용들을 최종 다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처음 살펴본 내용은요, 부부 간의 어떤 관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부부라는 것은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여자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무엇을 통해서 혼인을 통해서 이제 부부의 연을 맺게 되는 거죠. 혼인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언급되고 있는 어떤 부자 관계라든지 혹은 형제자매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혈연의 개념과는 조금 차이를 둔다라는 거죠. 혈연의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었는데 요 부부 관계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 먼저 음양론 살펴보겠습니다. 음양론은 태극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죠? 양이 모여 있는 이 태극을 가지고 부부 관계에서는 구분은 존재하나 뭐하다?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것을 명심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남자와 여자에 대한 구분은 명확하나 이 둘은 어느 한쪽이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서 서로 보완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놓여진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관련된 주요 개념들, 용어들 보게 되면요, 우리 부부유별이라는 개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유별 역시 뭘 강조하고 있죠? 구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차이라든지 분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차이와 분별과 구별은 용이하나 차별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런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 어느 한쪽이 위에 서 있지 않는 이런 관계,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서로 간에 여기 말하는 경 서로 공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와 같이 손님처럼 고객처럼 그렇게 공경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뭘 강조하고 있다? 수평적이라는 겁니다. 관계가 수평적. 어느 한쪽이 결코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수평적인 관계라는 것. 이것도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부관계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부부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무엇이 시작된다? 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생명의 시작을 이어받아서 이제 우리는 부자관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관계는 부자유친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자유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연관계입니다. 혈연관계. 자, 그래서 흔히 듣는 우리 용어죠. 부자유친.
부모와 자식 간에는 분명히 무엇이 존재한다? 구분이 존재한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다? 아래 위가 있는 수직적인 관계다. 그래서 수직적인 구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아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부자자유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부자자유, 부자자유. 부모는 자식을 대할 때 자유로서 사랑의 개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대하는 사랑의 개념 뭐다? 이 자는 자애라는 거죠. 그러면 자식은 부모에게 뭐 해야 된다? 효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애와 효도는 서로 상호적이고 호혜적인 관계이다. 상호적이며 호혜적인 관계에 있다. 요 내용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녀된 입장에서 효를 실천을 해야 된다 이거죠. 효를 실천. 그래서 효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시작점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예, 바로 불감해상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깨끗하고 온전하게 지니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불감회상이라고 해서 효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죠? 이 끝이 뭐다? 입신양명이라고 했습니다. 효의 마침으로 후세에 자신의 이름을 들춰서 부모를 영광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입신양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언급되고 있는 효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 뭐가 있었죠? 봉양이 있었습니다. 봉양은 뭐라고 했죠? 부모를 실질적으로 모시는 겁니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모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실제적으로 같이 잘 모시는 이런 면을 봉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양지가 있죠. 양지는 정신적 측면이라는 겁니다. 봉양이 아까 물질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양지는 이제 정신적 측면으로서 부모의 뜻을 헤아려서 실천함으로써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대가 있죠. 공대는 표정을 항상 부드럽게 해서 부모님께서 편안한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공대. 그 다음에 불욕이 있습니다. 불욕은 부모님을 욕되지 않게 해드리는 것을 이제 불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혼정신선.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요거는 글자를 다른 글자로 바꿔볼게요. 예, 혼정신선. 아침 저녁으로 부모에게 문화를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효는 어떻게 행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효를 실천을 했다. 요거는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부자관계는 수직적인 면이고 혈연으로 이루어진 관계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사용되었던 개념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들이 서로 엮여가지고 어떤 관계인지를 유추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형제자매의 관계입니다. 형제자매도 마찬가지로 혈연의 관계죠. 혈연의 관계. 그런데 앞서 부자관계에서 보았던 수직적인 면 외에도 수평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평적인 면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동기, 같은 기운이라는 거죠. 이 같은 기운의 근원은 뭐다? 바로 부모님이 같다라는 겁니다. 한 부모의 자식. 그래서 수평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수직적인 면은 장유유서라는 요 용어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형제자매 간에는 나이 차이가 존재하는 거고요. 이 나이 차이에 따라가서 위계 질서도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한다? 수직적인 특징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관련된 용어에서 등장되는 것이 이제 효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효제라는 것은 효와 제가 합쳐진 겁니다. 즉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자매끼리 우애 있게 지내는 겁니다. 그걸 효제라고 합니다. 효도와 제.
형제 자매 간에 지켜야 될 어떤 도리 두 개를 다 합쳐서 효제라고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형우 제공이라는 뜻이 있죠. 형우 제공. 무슨 뜻이다? 형은 아래 동생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 다음에 동생은 형에 대해서 뭐한다? 공경의 마음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다? 형우 제공입니다. 그 다음에 수족지의. 우리 몸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손과 발 같은 존재가 바로 형제 자매 간의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할반지통. 이것은 뭐라고 얘기했죠? 형제 자매를 잃었을 때의 그 느낌을 표현한 것으로서 몸의 반을 잘라내는 듯한 고통, 몸의 반을 잘라내는 듯한 그 고통을 표현한 겁니다. 어떤 관계에서? 바로 형제 자매의 관계에서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비교적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성과 사랑에 대한 내용들 정리를 다 했고요. 이후에 문제풀이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